이번에는 39번 테마 수익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데 계산 문제 유형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수익 가액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환원이율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익 가액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환원이율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질만 제대로 아시면 수익 방식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론 정리 조금 하고 갈까요? 수익 방식으로는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데 오늘 이름이 좀 중요합니다.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에요. 얘는 가액 구하는 거고, 수익 분석법은 가액 구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임대료, 가액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은 수익 환원법이고요.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 환원법은 장래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결국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장래의 순수익 할 때 이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나오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걔를 환원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입 구하는 건데, 장래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을 의미하고,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은 웬만하면 잘 안 줘. 그러면 유효총소득 나오고,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환원율을 나눠버리면 수익가액이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익 분석법은 요거죠.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실 때는 수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필. 그래서 우리 적산법은 기기필이었어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필요한 경비를 더하는 거였다면, 수익 분석법은 수필 하시면 됩니다. 기기필의 수필입니다. 적산법은 기기필, 수익 분석법은 수필.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수익 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고, 수익 분석법은 수필,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이때 수익 가액 구하는 공식, 자, 시험 문제가 수익 가액을 구하세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환원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서 유효총소득 구하고, 물론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영업경비를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한 다음에 환원위로 나눠버리면 수익가액이 튀어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가액은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나 하시면 됩니다. 빼나 하시면 돼요. 가능총소득에다가 두 번 빼고 한 번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뺄 때는 공시를 빼서 일단 유효총소득을 구하고, 물론 기타 소득이 있으면 기타 소득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경비를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순영업소득 구했으면 환원위로 나누어서 수익가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수익가액은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나 하시면 되는데, 이때 정리하실 게 좀 있습니다. 혹시 시험에서 환원율이 5%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주면 땡큐 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못된 문제에서는 토지 환원율이 5%고 건물 환원율이 10%인데 토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각각 40%대 60%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더 하시면 되거든요. 계산기를 쓰고 싶다면 AC를 누른 다음에 5 곱하기 40%, 10 곱하기 60%, GT 누르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5에다가 40 곱한 거, 10에다가 60 곱한 걸 더해서 8% 이렇게 구해주는데,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이거 암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5에 40%는 얼마야? 그러면 2. 10에 60%는 얼마야? 6. 더해서 8%. 이렇게 정도는 암산으로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토지 환원율이 3%, 건물 환원율이 5%. 토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이번에 6대 3 이렇게 한번 해볼게. 60대 40. 60대 40.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36에 그러면 이건 1.8%, 54 그러면 이건 2.0%, 두 개를 더하면 3.8%. 이게 이 부동산의
환원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다가 토지 퍼센트 구성비를 곱하고요. 건물에다가 건물 구성비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종합적인 환원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토지 환원율에다가 토지 비율을 곱하고 건물 환원율에다가 건물 비율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이 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처음부터 몇 프로입니다 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원율을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몇 대 몇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요 수익 가액 구하는 거예요. 수익 가액. 근데 두 번째, 요 환원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환원율. 환원율도 중요합니다. 환원율이 시험에 나올 때는 환원이율 그러기도 하고 환원율 그러기도 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 자본환원율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줄여서 캠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캠레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캠레이트 환원이율, 자본환원율은 어떻게 구해지느냐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는 5분의 10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5는 2분의 10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분수하고 분모 자리는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지는데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수와 분자는 비례관계지만 분수와 분모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수익 가액인데 그냥 저는 줄여서 가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위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방금 했었잖아요. 그죠? 수익 가액, 가격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누구랑 비례고 누구랑 반비례입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근데 환원율은 하락해야지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순영업소득과 가격은 비례관계지만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환원율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떨어지고요. 환원율이 하락해야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모에 있는 누구랑 환원율과 분수에 있는 가격은 대표적인 반비례 관계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환원율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러면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거 두 개 위치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하시면 돼요.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그래서 환원율은 뭐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꾸 뭐가 나오냐면 곱한 값이라고 떠요. 곱한 값.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요거 두 개 위치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환원율은 더하기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나누기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곱하기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더하기로 표시하는 방법, 두 번째 나누기로 표시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곱하기로 표시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다 소개해 드릴 건데 더하기로 표시하는 방법은 A 더하기 B입니다. 자, 갑시다. A는 자본 수익률이라 그래요. 자본 수익률에다가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자본 회수율까지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근데 자본 수익률을 세 글자로는 뭐라 부르냐면 할인율이라 그래요. 자본 회수율은 세 글자로 상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그래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표현. 환원율은 순수 이율 더하기 위험률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순수 이율이 뭐냐면 일반 시중 금리예요. 금리. 위험률은 위험이고요. 그래서 환원율은 어떻게 하면 상승하냐면 금리가 커지면 환원율은 커지는 거예요. 뭐가 커지니까? 순수율이 커지니까.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은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률이 커지니까. 그래서 환원율은 A세트 하나에 B세트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근데 A세트의 자본 수익률과 똑같은 말 할인율, 똑같은 말 순수이율, 얘는 시중금리 같은 거예요. 자본 회수율과 똑같은 말 상각률, 얘는 같은 말로 위험률, 얘는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금리가 상승하면 환원율이 올라가고요, 위험이 상승하면 환원율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방금 배운 거, 환원율을 나누기로 표현하면 뭐로 나누면 됩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야지 환원율이 상승합니다. 분모니까. 그래서 환원율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는 금리를 높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위험을 높이면 되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와 위험은 환원율과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지만 가격과 환원율은 대표적인 반비례 관계입니다. 가격이 하락해야지 환원율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곱하기로 표현할 때는요, 저부대를 곱하면 됩니다. 저부대. 뭔 부대요? 저부대. 너 어디 부대 나왔어? 아, 저부대 나왔는데? 저부대입니다. 저가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 부가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 대가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그래서 환원율은 저부대를 곱해서 구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 부대요? 그러면 저부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부대. 근데 환원율은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요, 무조건 나누기 안 하면 곱하기예요. 더하기는 계산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론 문제로 나와요. 금리가 올라가면 환원율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이런 때만 나오고, 계산 문제는 나누기로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환원율을 계산하고요, 곱하기로 계산할 때는 저부대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할 건지 저부대 할 건지를 뭐로 판단합니까? 문제 안에 저당상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판단하세요. 저당상수가 있으면 저부대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건 환원율입니다. 혹시 저당상수가 없으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장 또 중요한 게 부채 감당률인데, 혹시 제가 부채 감당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감당률을 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저당상수 대부 비율을 곱해주시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조212라고 해서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루드법, 부채감당법이 있는데,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추출법으로, 조성법으로, 투자결합법으로, 에루드법으로, 부채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건, 자, 첫 번째, 수익가액 구하세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시면 됩니다. 공시를 빼서 유효 구하고, 영업경비를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환원율로 나누어서 수익가액을 구하면 됩니다. 환원율을 계산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계산할 건지 저부대를 곱해서 계산할 건지만 판단하시면 되고, 환원율은 더하기로 표시하면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인데, 순수율이 금리예요. 위험률이 위험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은 올라가고요,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가격이 하락해야 환원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올리는 3가지 방법은 금리를 높이고, 위험을 높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된다. 환원율을 곱하기로 구할 때는 저부대 곱하면 되는데, 저가 저당상수, 부가 부채 감당률, 대가 대부 비율이며, 부채 감당률은 투자를 할 때 배워서 알겠지만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으로 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럼 가볼까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게 수익가액이라면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시면 돼요. 빼빼나. 공실 빼서 유효 구하고, 영업경비 빼서 순영업소득 구하고,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가액 구하면 되고, 환원율을 주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안 주면 토지 곱하기 토지퍼, 건물 곱하기 건물퍼 해서 2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 환원율을 더하기로 표시하면요, 그러면 자본수익률 더하기 자본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인데, 순수율이 시중 금리 같은 거고, 위험률이 위험이다. 그래서 뭐가 커지거나, 금리가 커지거나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이 올라간다. 요거는 뭐야? 더하기. 나누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는데, 나눌 때는 뭐를 뭐로 나눈다?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곱할 때는 저, 부, 대를 곱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공식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산 문제로 환원율을 구하라는 문제는요, 나누기 하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이나 곱하기 하는 저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두 번째 거 나눈 값 나오면 두 번째 거 보는 거야. 자본 환원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 해야 됩니다. 곱한 값 그러면 절대 안 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환원율을 상승시키고 싶어요. 환원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를 상승시키면 돼요. 위험도 상승시키면 돼요. 근데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금리하고 위험은 환원율과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하고 위험은 커져야지 환원율이 커지지만, 가격은
하락해야지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입니다. 하락해야 환원율이 상승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시조12 하시면 돼요.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루드법의 부채감당법인데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환원율 구할 때 요거 조성법이 이거예요.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로 환원율 구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거 저부대 곱해서 환원율 구하기도 한다는 거. 저부대 곱해서 환원율 구하는 것을 부채감당법 그러고요.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에서 환원율 구하는 것을 조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1번 문제는 뭘 구하라는 문제인지를 봐야 됩니다. 환원율을 구하랍니다. 자, 환원율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저부대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계산 문제로는. 근데 뭐를 적용할지는 박스 안에 저당상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데 저당상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저부대를 곱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가운데 있는 요 부가 부채 감당률이란 말이야.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 공식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지. 그렇죠? 예. 그럼 순영업소득이 지금 얼마? 3천만 원. 저기 있잖아. 3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하나는 부채 감당률은 3이 돼요. 3. 3. 저당상수는 0.177. 대부 비율은 여기 보니까 60%, 지분비율은 40%고. 그럼 계산기다 대고 그냥 여러분들은 0.177 곱하기 3 곱하기 60% 때리면 0.3186이 뜰 거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31.86%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환원율은 저부대 곱해서 구하기도 하고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수익 가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수익 가액을 구하는 문제는 가능 총소득에다가 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뺄 때는 뭘 빼고요? 공시를 빼서 유효 총소득을 구하고, 두 번째는 영업 경비를 빼서 순영업 소득을 구하고, 세 번째 환원율로 나누어서 수익 가액을 구하는데, 이렇게 영업 경비 이놈이 유효 총소득의 30%라고 시험에 뜨면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예요.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산기다 대고 8천만 원에다가 빼기 5% 때리면 돼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의 30%를 때는 그냥 이게 유효 총소득이니까 바로 빼기 30% 때리면 돼요. 환원율은 10%니까 나누기 10%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입력해야 될 값은 8천만 원 빼기 5% 해서 유효 총소득 구하고, 여기서 빼기 30% 해서 순영업 소득 구하고, 환원율 10%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누기 10% 때리면 계산기에 5억 3,200만 원이 들 겁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8천만 원에다가 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 5%, 빼기 30%, 나누기 10%. 이건 난이도 하짜리 문제인데, 얘를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이제 몇 번이 나오냐면, 난이도를 살짝 높이면 3번 문제가 나옵니다. 3번 문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막 두세 단계 올라간 건 아니고 조금 높아진 거예요. 자, 3번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토지 환원율이 5%고 건물 환원율이 10%인데 토지 가격 구성비율이 60%고 건물 가격 구성비율이 40%다. 암산 한번 해보자. 5, 6에 3입니다. 14, 4입니다. 이 부동산의 환원율은 7%다라는 계산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가액 구하는 방법은 서너 개 있는 게 아니라 가능 총소득에다가 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공실 빼고, 두 번째 영업경비 빼고, 세 번째 환원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경비가 영업경비거든요. 이게 아까처럼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가 아니라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산기 꺼내서 4,400 곱하기 2.5%를 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산기에 110만 원이 뜰 겁니다.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4,400만 원 곱하기 2.5%면 110만 원이 됩니다. 이걸 메모해 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가능 총소득 얼마에서? 4,400만 원에서 빼기 공실 10%네, 그지? 10% 빼고, 영업 경비가 아까 계산했던 게 110만 원, 나누기 아까 환원율 7% 이렇게 때려 주시면 답이 한 번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 입력해야 될 값은 4,400만 원에서 빼기 10% 때려주고, 또 빼기 110만 원 때려주고, 나누기 방금 계산했던 거 7% 때려주면 계산기에 5억 5천만 원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 단계 정도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환원율이 7%입니다 라고 안 주고 5, 6에 3, 14, 4에서 7%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
유효 총소득의 2.5%였으면 바로 빼기 2.5% 때리면 되는데 가능 총소득의 2.5%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4,400만 원 곱하기 2.5%에서 110만 원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번에 못 하고요. 한 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해 둔 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영업 경비는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가 나오면 계산기 한 번에 더 조작이 필요하고 환원율이 7%, 8%, 10% 나오면 땡큐 하시면 되고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몇 대 몇 하시면 이거 암산해서 환원율 몇 프로인지를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수익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한 서너 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 가능 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뭘 빼냐면 공시를 빼요. 두 번째는 영업경비를 뺍니다. 세 번째는 환원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업경비요는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불포함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 같은 건 경비가 맞습니다만 공부, 감소, 개만이 자는 경비가 아니에요.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개인 업무비, 자본적 지출입니다. 얘는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 중에서 뭐가 경비예요? 그러면 수선 유지비는 경비예요. 화재보험료도 경비고 재산세까지는 경비인데 소득세나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비를 미리 계산해 주니까 경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지수선비나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까지만 경비고 소득세나 부채 서비스는 경비가 아니라는 거. 가능총소득 얼마에서 계산기 8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서 빼기 공실은 10%니까 10% 빼주고 영업경비가 1,000만 원이니까 또 빼기 1,000만 원 해주는 겁니다. 그 나누기 환원율 10% 돼 있으니까 10%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기다 대고 8천만 원 빼기 10% 빼기 1,000만 원 나누기 10%딱 들여주면 계산기에 딱 얼마가 뜨냐면 6억 2천만 원이 뜨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가액을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는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빼나 하시고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수익가액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문제 유형만 접목시키면 되고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아니면 저부대인데 참고로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환원율을 구했으니까 걔는 당분간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저부대를 곱해서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를 연습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당상수고요.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요. 대는 대부 비율인데 시험에서 저당상수와 대부 비율은 줘요. 뭘 안 주냐면 부채 감당률을 안 줍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감당률을 구해서 그 세 개를 곱해버리면 즉 저부대를 곱해버리면 환원율이 튀어나온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익 방식도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요 힘들이지 않고 문제 점수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복하세요.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40번 대망이죠. 한 문제 나오는 파트예요. 한 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내용이 그 한 문제에 비해서는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파트.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대망의 마지막 단원인 40번 테마, 한 문제 나오는 테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저랑 열심히 한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5개 있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5개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드디어 초초요하게 제일 마지막 단원인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40번 단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